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전쟁입니다. 우리 경제를 정말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정말 불행하게도 올해는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곳도 있고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야기, 그리고 전쟁과 얽힌 경제 이야기하는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연초부터 진짜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네. 이란 이야기였어요. 이란 이야기. 그래서 1월 3일 날이죠. 케르만시, 이란 케르만시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사령관 4주기 추모식,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네. 1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벌이는 전쟁과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란이 또 뭐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하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이전에도 계속 어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꼭 등장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계속 등장하고, 그런데 이란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이 지금 중동 정세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국가가 역시 이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전쟁 그 자체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물론 뭐 이스라엘이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하마스를 가자지구 북부 정도는 어느 정도 평정을 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마스 잔당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사이에 또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레바논이지 않습니까? 네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굉장히 강경한 무장단체가 있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수많은 무장단체들의 무기와 돈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뿌리에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지금 뭐 헤즈볼라가 방금 전 시간에는 우리가 NLL 쪽에서 포격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묻힌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포격 얘기입니다. 네. 뭐 헤즈볼라에서도 지금 거기에 하마스 가 있던 하마스 제 넘버 3가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또 죽은 일도 있었고, 또 바로 어제 뉴스에서는 그 넘버 3가 어디서 폭격을 당한 거죠? 베이루트 쪽에 있다가 레바논 쪽에 나와 있다가 그걸 또 포착한 이스라엘이 정밀 폭격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자 지구만 폭격하는 게 아니고, 네, 레바논도 폭격을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헤즈볼라랑 지금 계속 폭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계속 폭격을 퍼붓고 있고요. 또 바로 어제는 또 헤즈볼라의 또 중요한 지휘관까지 지금 폭사를 시켜갖고 지금 가뜩이나 이 전쟁을 말리려고 하는 미국의 애를 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배후에는 사실상 이란의 무기와 자금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지금 이번에 계기가 된 솔레이마니 추모식, 이 솔레이마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중에서 쿠드스군이라는 이 비정규전과 정보 조직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의 수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헤즈볼라나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이런 무장 세력들에게 사실 싸우는 방법과 무기, 자금을 모두 다 지원해 주던 그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이게 미국에 의해서 테러 단체의 수장으로 찍혀갖고 지난 4년 전에 이라크에서 폭격을 받아서 죽었죠. 그때 트럼프가 바로 이 우리가 테러 단체의 수장을 제거했다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이 방송하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4년 전. 네. 그게 4년 전 대통령일 때, 미국 대통령일 때. 아주 미국이 공헌을 하고 이제 제거한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의 추도식에서 또 이런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처음엔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 이 굉장한 이 뉴스거리였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솔레이마니는 이란, 사실은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의 일종의 이 군사적인 영웅,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 사람뿐인데 미국의 공격으로 폭사했고 4년 전에 그 사람의 추모식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서 또 폭탄이 터졌다. 맞습니다.
아, 충격적인 사건이 이란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충격적이겠는데. 근데 이게 배우가 누구냐를 놓고서 이제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었죠. 당연히 이란에서는 특히 이 솔레이마니가 이란에서는 굉장히 영웅입니다. 네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활약하고 또 수많은 이슬람주의를 수출한 그런 또 혁명 전사로서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인데 네네. 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죽음을 더럽히기까지 한 이런 정말 이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범인을 놓고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뭔가 또 이걸 흉계를 꾸민 게 아닌가 해갖고 초반에는 당연히 이란의 여러 정치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며칠 전에 IS가 자기들 수행이라고 이제 나섰죠. 아, 근데 또 뭐 IS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던데 그거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IS와 그래서 IS가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IS가 그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 쪽이 아니라 네네. 왜 시리아 내전 당시에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그 세력입니다. 네네. 요즘은 좀 뉴스에서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 폭발 사고 계기를 통해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잠깐만요. 더 나가기 전에 네. 우리 이란 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기본적인 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란이 지금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이란 인구가 이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인구가 지금 약 한 거의 9천만 가까이 됩니다. 한 8,500만에서 9천만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네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중동 북아프리카권에서 네네. 이집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집트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되고 네네네. 3위가 한 튀르키예가 한 8,500만, 8,400만 정도 되는데 인구 2위에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경제는 뭐 거기도 산유국이니까 석유 중심으로 이렇게 네, 굴러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뭐 경제, 뭐 정부 수입에 역시 거기도 반 정도가 석유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자원 부국의 형태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슬람 혁명 이후에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성장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은 많은데 이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유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동의 1위가 베네수엘라고요. 베네수엘라가 한 3천억 배럴 그 정도고 2위가 사우디입니다. 2위가 한 2,500억 배럴 정도인데 뭐 자료에 따라서 이란이 3위냐 캐나다가 3위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대략 한 2천억 배럴 정도가 있다고 하는 뭐 세계 3위 또는 4위의 석유 부국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이런 제재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보통 사우디가 1년에 한 30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이란은 한 10억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도 많이 못하고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매장량은 많은데 수출은 못하고 네. 있는 거죠. 그게 다 경제 제재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테러 지원 문제들 때문에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자본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걸 팔지 못하고 있죠. 판다고 해도 대금 떼이기도 쉽고요. 저는 제가 복지정책 연구할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이란이 전 세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세를 도입한 나라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란 국민들은 다 월 얼마씩 그냥 받아요. 어떻게 받냐? 석유로부터 에너지세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그대로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경제제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2010년 정도였을 겁니다. 기본소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 줬어요. 근데 경제 제재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있으나 마나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제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옛날부터 빈곤에 꽤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은 나라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1960년대, 70년대는 팔레비 왕정 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이런 중동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한 국가로 또 이름이 높았지만은 또 70년대 말에 유명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있은 다음엔 또 엄청난 반동으로 굉장히 또 엄격한 이슬람 국가가 된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정치적인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 70년대까지는 미국하고 친했겠네요? 굉장히 친했죠. 그러면 당시에 우리나라하고도 가까웠겠네요? 네네. 당시에는 뭐
우리가 오일머니 처음에 개척하던 당시에도 이란이랑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우디에 건설한 것만 알려져 있는데 뭐 이란도 당시에는 많이 진출하려고 했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이란 그 혁명으로 네. khomeini가 들어서면서 반미 국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강성 반미 국가가 되면서 물론 그래도 우리가 관계는 이어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아주 끈끈하게 가진 못했죠. 그렇군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계속 북한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이 소식이 기억이 나요. 네. 요즘은 뭐 3차 핵실험할 때인가요? 이란 과학자들이 와서 핵을 맞습니다. 가르쳐줬다. 네.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란이랑 북한 간의 밀리터리 커넥션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970년대부터 뭐 사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팔레비 왕정 시대부터 5만 군데에서 무기 수입하면서 뭐 북한과 관계가 있었고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당시 북한이 이란과 이라크 양쪽에 다 미사일을 팔았거든요. 스커드 미사일을 팔면서 그때부터 관계가 좀 돈독해지기 시작해갖고 또 그 뒤에는 아무래도 둘 다 국제사회로부터 테러 국가로 제재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자기들끼리 많이 의존을 했죠.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은 북한에서는 미사일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핵 기초 기술 같은 걸 넘겨주고 또 이제 북핵 개발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 게 파키스탄이지 않습니까? 네. 파키스탄에서 이제 우라늄 원심 분리기 같은 걸 판매하면서 기술을 제공을 했는데 그걸 또 아마 북한이 이란과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개발 그리고 물론 이란은 아직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양국의 개발에 굉장한 커넥션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왠지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하지만은 뭐 우리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최근엔 제재 때문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좀 제재가 풀릴 지난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10% 정도가 이란에서 왔거든요. 네, 꽤 많은 양이죠. 원유의 10%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 파트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지만 제재 때문에 쉽게 이렇게 거래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대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또 북한 때문에도 약간 꺼림직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경제 때문에 자기들도 경제가 어려운데 헤즈볼라나 이런 하마스나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무기를 뭐 도와준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원유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네. 중국 같은 데서 계속 팔면서 들어오는 오일머니가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역시 이런 무장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데는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죠.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시아파. 네. 이슬람권은 크게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순니파가 다수이지만은 이란이 독특한 국가인 것이 시아파가 절대 다수죠. 95% 정도. 우리가 이란은 보시면 페르시아 옛날엔 저희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물론 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는 국가이고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시아파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 시아파와 순니파는 이슬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벌써 7세기 그 당시부터 뭐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쉽게 동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무장단체들 상당수가 시아파 무장단체들이에요. 헤즈볼라가 그렇고 후티 반군 쪽이 그렇고 후티 반군은 어느 나라죠? 예멘 쪽에 예멘의 반군. 네, 후티 반군도 이제 시아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순니파에게 탄압받는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너네를 지원해줘야겠다.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큰 형님이잖아. 그래갖고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이 이란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사기술 측면에선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 북한처럼, 북한도 지금 핵
핵기술, 미사일 기술에선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보시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 많이 수출하듯이 네네. 무기 분야에선 꽤 강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죠. 거의 뭐 무상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인 겁니다. 아. 원래부터 또 이슬람주의의 큰 모토 중에 하나가 반시온주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반이슬람이 강한데 그래서 지금 폭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CDR을 통해서 가자 지구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를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도면 같은 것만 넘기는데 헤즈볼라로는 직접 무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란에서요. 네, 이란에서 아. 어차피 이라크는 걔들이 쉽게 통과하니까 이라크 CDR 통해서 얘들이 지금 헤즈볼라에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근에는 시리아 지역까지 폭격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지역까지요? 네, 시리아 아. 지역에 그 수송 차량들을 포착을 해갖고 그것까지 폭격하는 이런 좀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이 굉장히 강경파고 이들이 주도해서 폭격을 계속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우리가 들은 뉴스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고, 네. 근데 헤즈볼라는 하마스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다수의 온건한 이스라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또 지금 뭔가 이렇게 확전되지 않는 걸 바라고 네. 있는 상태인데 이란은 오히려 이제 좀 후티 반군이나 이렇게 후티 반군은 수에즈 운하 같은데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후티 반군이나 이런 헤즈볼라나 이런 그 강경한 이슬람 반군 단체들 지원하면서 좀 확전을 부추기고 있고 지금 이런 삼각구도 같은 건가요? 그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충돌은 안 합니다만은 이란이 아무래도 이란도 전면전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그런 반 이스라엘 세력들을 꾸준히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아주 강한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럼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볼 때는 네. 뭐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구도를 보면서 이게 이해를 해야지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중동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분쟁 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은 이 이슬람권도 같은 이슬람권이 아닙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진영이 좀 다르죠, 이해관계가. 이슬람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이 여러 시아파 소수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주는 맏형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런 쪽들에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순니파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최근에 여러 가지 빈살만이 자기네 포스트 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도 평화를 막 얘기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이란이 또 부추기고 있는 그런 갈등의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의 큰 축은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 이스라엘 정서를 많은 이슬람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과 이 다른 이슬람 간 아랍 이슬람 간의 그 전선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슬람 안에서도 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런 전선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반미주의가 얽혀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온도 차이가 있고 최근에는 그 갈등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또 외부 국가들이 이쪽에 힘을 실어줬다가 저쪽에 힘을 실어줬다가 이렇게 그 세력 균형을 뒤흔들고 있죠. 큰 틀에서는 그 세 그룹 정도가 빈살만 팀하고 이 이란 팀하고 이스라엘 팀하고 세 그룹 정도가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구도. 네. 봐도 돼. 거기에 이제 미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정리하고 싶어하고 러시아하고 네. 중국은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주목해 보신다면 튀르키예가 또 요즘 크게 튀르키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튀르 튀르키예도 굉장히 중동의 맹주로서 나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의 또 중요한 부분은 쿠르드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쿠르드족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3개 정도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이란이 한 그룹의 종주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아까 반군들 있잖아요. 네. 그 하마스 반군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 내에선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이런 데는 그 국가 내에서의 위상은 어때요? 후티 반군 원래 사실 예멘은 북예멘, 남예멘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어거지로 통일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다시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소수파가 아니라 그래도 뭐 거의 국가에 준할 정도의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거기도 세력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시아파 이슬람이 있고 순니파 이슬람이 있고 또 기독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론파, 카톨릭 계열이라고 카톨릭 계열이죠. 이 세 정파가 있는데 그 중에 시아파 쪽이 굉장히 세력이 큽니다. 거의 여당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가 단순히 작은 무장 단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조금 이게 분쟁이 국가 내에서의 분쟁도 그리고 국가 내에도 또 반영이 돼 있군요. 네, 그 맞습니다. 갈등 구도가. 좋습니다. 이란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이란 안에서 국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우린 다 헤즈볼라 돕고 반이스라엘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란 국민들의 정서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를 좀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 팔레비 왕정 때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뭐 요즘처럼 차도로 같은 것도 안 쓰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런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개혁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국가가 이란입니다. 하지만 그걸 정부가 틀어막고 있죠. 이슬람 혁명 이후에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이제 강력한 신정국가 체제가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정국가 체제군요. 네. 그러면 거기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없는 건가요? 권위주의 국가인가요?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란은 굉장히 복잡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정체제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죠. 하메네이가 국가 최고 지도자, 이슬람 최고 지도자로서 딱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밑에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가 약간 불완전한 것이 선거로 입후보 하려면은 이 종교 쪽들의 검열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성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람들만 입후보에서 이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 신정체제 틀 하에서 제한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구현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좀 개혁을 바라는 쪽과 이제 엄격한 이슬람식의 보수를 고수하고 싶은 세력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몇 차례 바뀌어 왔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년씩만 이 대통령 재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동안 대통령들이 바뀌어 왔는데 네네. 재밌게도 어떤 보수파가 한번 집권하면은 그 다음에 개혁파가 집권하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이 개혁파와 보수파들 사이에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정권이 보수파 쪽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란 뉴스가 이쪽에 테러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이 가혹한 여성 인권 탄압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히잡 시위도 있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젊은 이란 여성들은 우리 케이팝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분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막 종교경찰과 정부가 뜯어 막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막 끌려가서 막 쥐두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큰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아직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한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은 또 경제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은행이 이란 빈곤율이 28%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한 내용도 있고 최근에 뭐 제재 때문에 GDP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란 정부는 강경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 지원하면서 그 중동 내에서의
어떤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개혁파들이 집권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개혁 쪽이 큽니다. 아무래도 종교적인 틀 안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핵 같은 것도 좀 포기해서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고 이제 이런 민생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쪽이 큰 열망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강경 보수파들은 우리가 그런데 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오가 있지 하면서 그런 부분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최근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이란 국민들이 좀 불만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감추는 수단으로서 이런 외부 세력에게 그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여쭤볼게요. 확전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확전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전을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외부 국가들이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가능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서 은근히 확전을 바라는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미국만 안 듣고 헤즈볼라 때리고 시리아에서 막 이란 무기 같은 거 수송 때리고 하는 것이 결국에 네타냐후가 이대로 물러나면은 그냥 정권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질 끄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이란도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뭐 크게 기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민생의 불만을 갖다가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지금 중동 정세가 올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럼 어쨌든 지금 구도는 뭐 다른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정권을 지키려는 이 극단주의자들과 이란의 강경 보수 세력 여기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 세력이 맞습니다. 정면 충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좀 안 되면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자기들 손에 피는 덜 묻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의 민심이 다른 쪽을 바라보게 국내가 아닌 이 외부의 적을 향하게 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충돌이 커지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최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워커노믹스 끝내주는 세계 두 가지 이야기 다 좀 오늘 어두운 이야기이고 전쟁과 안보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급변하는 경제에 제대로 대처를 하려면은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 얘기, 안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좀 의미가 있으셨으면 그 끝내주는 경제 링크, 카톡방, SNS 잘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